전 법무부 장관 이제는 놓아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 말로는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관련 법안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때까지 그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 점을 이제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간에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빚이 크다.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입에 그만 올리라 이 말이죠. 이 뭐 유죄 무죄 이것은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하지 말고 기다리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대통령부터 이 말하면 안 되죠. 이 말 하는 순간에 검찰하고 법원이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 공공연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이렇게 비호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말이죠. 뭐 조 전 장관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은 국민이 겪은 마음의 고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의혹이라든지 혐의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이요. 교활하고 또 비겁하고 간교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 이 고초, 이 상처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위안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국민들을 위로해 줍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연히 변호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그걸 알 수 없네요. 예. 또 한 가지 이날 그 회견에서 두드러져 보인 장면은요.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준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 구조가 형성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왜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힐난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오라면 가서 의견을 말하면 될 텐데 무슨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뭐 의논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검사 선후배 사이이던 장관과 검찰총장이 밀실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야말로 초법적인 그런 권력 또 지위 권한을 누리는 그런 일이었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과거에 대해서 조소하듯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윤 총장 주제를 알아야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말하자면 시체말로 이 장관에게 대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말이죠. 지금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 백 믿고 이렇게 윤 총장을 핍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길들이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윤 총장도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하기 이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세상에 없는 검찰총장으로 신뢰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억해둬야 될 거예요. 갈수록 아집이 세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 대통령 임기 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뭐 이제 이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이미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다 마련해놨어. 이제 누가 나한테 탈잡으려 해도 걱정 없어. 뭐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보호장치를 얼마나 잘 마련했는지 이건 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은요, 뭐 이 법적 보호장치가 크게 유효하게 쓰이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그동안에 문 대통령 앞으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리한 권한 행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켜켜이 쌓이면 그게 나중에 적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권력이 한창 하여 제외시키겠습니다. 가람법사는 지난 10월 24일 방송에서 당시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딸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계, 뭐 웅동학원 관계 그런 혐의만으로는 조국은 구속을 피할 것이다라고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민정수석 재직 시의 불법이 드러난다면은 구속을 피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1월까지 조국 일가 수사에 3번의 검찰에 출두하였으나 묵비권 행사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조국 일가 수사로는 기소도 못하던 검찰이 유재수 감찰 중단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연말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다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사주를 가지고 사주와 운기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은 봄이 한창인 기토 논밭입니다. 옥토와 같은 농사짓기 좋은 논밭의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시간을 빼고 3주로만 보면은 봄철 논밭에 하늘에 태양이 비추고 간간히 봄비가 내리고 묘진 목국이 강하니까 밭에 작물이 잘 자란다. 그러니까 생기가 넘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 급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병화 인성으로 생기를 얻으니까 살인상생, 이게 묘진 강한 목국이 평관이 돼서 살인상생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토가 용신입니다. 토화가 용신이고 기신은 목이고 수가 기신입니다. 기구신은 나쁜 작용을 하죠. 이거는 용희신이고 용신희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 병화가 용신이니까 이 사주는 선비, 학자, 교수가 천직이지만 이 강한 묘진은 평관, 권력이죠. 권력이 목에 해당이 돼서 기신운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관직을 맡으면은 이 기토가 제대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심하면 무너지기도 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이런 기운이 지금의 이 사태와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51부터 60세까지 대운이 경술대운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56세부터 60세까지는 이 술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술토는 용신의 고장입니다. 용신을 가두는 고장이면서 이렇게 진술충을 하고 이렇게 묘술합을 해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 그 변화가 악재로서 나타나기가 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신을 가두죠. 그러니까 용신 힘을 못 쓰는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기해년 지난 8월과 9월은 임신달과 계유달로 수금이 강해지는 운입니다. 그때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됐죠. 양력으로 8월과 9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장관이 취임하자 말자 얼마 한 달 조금 지나서 바로 사퇴하게 된 것도 이는 나쁜 기운에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은 기해년 11월이죠. 또 물의 기운이 오고 이 을목은 목국토 하니까 평관입니다. 평관은 나를 공격하는 칠살, 무서운 적군입니다. 근데 이 지지에서도 목국 평관이 나를 공격을 하고 또 을목이 오면 바로 나를 공격하고 이 해는 해묘 해가지고 목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어렵죠. 그리고 진해, 기문관살과 원진살을 받으니까 사방에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세력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12월은 병자월입니다. 지금이죠. 병자월은 용신의 병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에서는 자묘 형사를 하고 그리고 나의 뿌리인 이 급제를 자진 수국으로 변화시키니까 나의 뿌리가 그냥 물구덩이 흙이 돼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럼 무예가 시킨다. 그러니까 이 을해월 병자월은 운기가 굉장히 좋지 못한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영향이라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정무적 권한이라는 의미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즉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은 과연 조국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일종의 정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 혐의로 많은 사람을 잡아넣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병우와 조윤선 같은 분들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운기의 흐름으로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12월 23일 가보일입니다. 23일 가보, 그리고 24일 을미입니다. 을미면은 이 전부 정평관 나를 공격하는 목의 기운이 오죠. 목의 기운은 이 사주에서 좋지 못합니다. 이 갑기 이 합을 하죠 또. 그래서 이때에 영장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은 영장 실질 심사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26일 정유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유일에 영장 심사가 진행된다면은 이렇게 묘유충합니다. 묘유충하고 진유 물론 합도하지만은 정계충하고 발부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7일에 만약에 영장 심사가 있다 하면은 이 사주에서 가장 나쁜 귀신 이 개수를 이렇게 무토가 합을 해가지고 용신운으로 바뀝니다. 물론 진술충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묘술 합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또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어느 날에 하든지 30일에 심사를 받는다면은 용신을 이렇게 병신 합수를 해서 완전히 비구름 속으로 태양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축친 파살하니까 이날에 발부 가능성도 높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31일에 만약에 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면은 임수가 병화를 가리기는 가립니다. 그러나 임묘진 강력한 칠살평관을 병화가